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준비한 순서는 테마로 만나는 책 추천 코너, 대결 책대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서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난히 이렇게 밝아 보이세요. 네,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나? 신나서 왔네. 예. 여러분 혹시 오프닝 멘트 이 내용이 무슨 노래의 가사인지 아세요? 처음에 예. 너무 감미롭게 시작해 주셔서 예. 또 어디서 좋은 구절을 이렇게 써주셨나 했는데 이게 네. 바로 김연자 씨의 네. 아모르 파티 가사예요. 요즘 최고 흥하는 행사 요즘 여신. 대세 여신이죠. 장윤정을 제치고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행사 공연 봤는데 장난 아니던데요. 호응이나 카리스마가. 예. 또 마이크를 아주 요 노래 부를 때 꼭 입고 오는 복장 있잖아요. 그거 예. 코트 이렇게 그건가요? 그것도 휘날리면서 이렇게 춤출 때 이야. 정말로 아모르 파티를 느꼈습니다. 혹시 요 아모르 파티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네. 니체가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가 이제 영어로 치면 러브잖아요.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너무 아름다운 노랫말 아니에요? 멋있다. 그랬군요. 저는 예, 무슨 예. 신나는 파티라도 하는 줄 알고. 저도 노래방에서 이게 남자 노래만 네. 한번 불러보는 건데, 예. 뭔가 이렇게 흥겹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책대책 그 코너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책대책은 저희가 이제 10월이 지나가고 11월도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네, 추석 연휴가 끝날 때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공휴일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렇죠. 그 공포의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 좀 재밌게 들으실 만한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의 문을 어렵게 통과하고 시작한 직장 생활인데도 막상 들어와 보니까 세상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 실전이죠. 그렇죠. 네. 야근은 왜 이렇게 항상 많은지, 또 월급은 또 왜 이렇게 적은지, 상사는 왜 또 나만 미워하고, 동료들은 다들 왜 나만 빼고 이렇게 일을 잘하나, 이렇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 때도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직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신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직장인 중에 80%는 퇴사할 결심을 해봤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왜 80%밖에 안 되나? 이거 거의 아니죠? 99에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 99% 해야지. 예. 현실적인 네. 그 응답률을 보면 99.5%?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예.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퇴사나 이직이나 예. 뭐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는 책을 네.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퇴사하고 싶을 때 읽는 책입니다. 퇴사하고 싶을 네. 때 읽는 책. 야,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주제예요. 제가 또 퇴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예. 대단한 결심을 대단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거 팀장님이 듣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저희는 또 이게 예. 지금 업무의 일부라서. 아니야.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영혼을 내려놓고 네. 우리가 퇴사를 직접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한 사심 방송을 해봅시다.
예. 자, 그래서 이 퇴사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고 하니까 뭔가 제2의 인생의 결심이잖아요. 사실 퇴사라는 게 퇴사하고 쭉 논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에게 정말 맞는 일을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처음에 첫 직장 얻을 때는 마지못해서 백수 생활 벗어나기 위해서 연봉이나 내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들어가 보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또 요즘 너무 취업 자체가 너무 맞아요. 어려우니까 예, 예.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맞아요. 하거나 할 사실 시간이 취준생들이 들어보기에는 이거 배부른 고민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막상 현실을 접해보면 헬이죠, 헬. 들어오면은 헬이죠. 취준생의 그 해를 지나고 왔더니 사회에 또 헬이 기다리고 맞아요. 있는 거야. 예. 인생의 고통이에요. 예. 아니 두 분의 실전이고. 벌써부터 두 분의 고통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눈동자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은 두 분 사서님 중에 어느 분 먼저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오늘은 저 이사서가 먼저 네.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강상중 작가의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라는 나를 책입니다. 지키며 일하는 법. 제목만 제목만 봐도. 아, 제목 너무 거시기하다. 네. 이 강상중 작가라는 분을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책 내용하고 저자에 대해 네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의 저자인 강상중 작가는 제1교포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는 세이카쿠인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일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분이 국내에서는 이제 고민하는 힘, 살아야 하는 이유, 또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등의 책을 펴내면서 시대와 개인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통해 탄탄한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네네. 이분 자체는 자기 삶을 참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셨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분의 성함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맞아요. 것 같은데요. 예. 이 책이 이제 제목이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책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법, 이런 노하우가 그렇죠.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분이 또 이제 제일 교포로 태어나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셨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예. 이제 취업 길이 막히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까지 오르게 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본인의 인생을 좀 치열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제 책으로 풀어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라는 노하우가 정말 있다면 정말 처득하고 배우고 싶거든요. 싶네요. 예.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예, 여리여리하지 않다 하더라도 영혼을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인데 또 듣는 입장에서는 저 인간 또 왜 저래? 또 이런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은 정말 오늘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사선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요 책을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요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이 크게 4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예.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본인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 이제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전적인 이야기, 그런 네.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에서는 조금 갑자기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독서를 통해서 발전하는 방법,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세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그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는 되게 에세이처럼 흘러가다가 네.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고 약간 인문학 도서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직업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성세대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 또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네, 이제 직장인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퇴사를 생각해 볼 만큼 이제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요. 우리 그런 얘기 네. 하잖아요. 직장에서 야 들어올 때는 순서 있지만 나갈 때는 순서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만큼 이 사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입사를 하자마자 퇴사를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이 일이 싫다 좋다가 네.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더 나은 기회가 없을까? 내가 나를 더 성장시킬 만한 또 나에게 더 맞는 직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이죠. 두 분은 네. 저희가 분은- 가장 많이 하는 근데 농담이죠. 이렇게 누구나 이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예. 이제 이거를 단순히 그냥 퇴사를 쉽게 이제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그렇죠.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예. 있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네.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 책이 되게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일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 이제 워라밸이 붕괴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영역에 너무 100% 올인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현실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욜로 라이프를 꿈꾸면서 퇴사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나친 자유나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위험하다. 이런 좀 조언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예.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그런 답을 찾는 거 그게 맞아요.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했고요. 이 책이 그런 계기를 주는 책이라고 네. 생각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권해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좀 가볍게 시작은 하긴 했지만 사실 퇴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 자기 인생의 갈림길에 쓴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퇴사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는 가볍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자기 점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정말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렇게 해보셨군요. 선배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나름 치열한 고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까 선배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너 여기가 정말 지긋하지? 나가면 지옥이야. 예. 집 나가면 거기도 헬인가요? 고생하는 그럼요.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장이라는 게 단순히 자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걸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만 하고 늘 가슴속에 살표를 담고 다니지만 실제 실행을 옮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약간 어떤 바운더리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런 그죠. 소속감 그게 되게 맞아요. 안정감을 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험을 하기에는 좀 많이 겁이 나는 맞아요. 것 그리고 또 같습니다. 겁을 내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사했을 때 그 느낌을 떠올려 보면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또 갖기 싫어. 예. 근데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들어가고 나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이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또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겠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요, 저는 이제 어떨 때 그 퇴사의 욕구가 제일 많이 컸냐면 어떤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났을 때. 약간 예, 뭔가. 밀려오는 예, 허탈함. 그런.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생고생을 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이제 우리 사신 방송이니까 그런 고민이 들었던 적 있으세요? 매일 듣나? 매일 듣나? 매일 아침.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행사를 이제 끝냈는데요. 막 네네. 그거를 끝내고 나니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퇴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루즈해지기도 하고 네, 이걸 내가 약간 계속 후회도 하는 게 밀려오고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예.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번아웃
맞아요. 그게 예, 막 예. 되게 몰입해서 뭔가 다 쏟다가 예. 그게 딱 끝나버리니까 약간 갑자기 의욕 없는. 아니, 무기력해지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사선님은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사선님 말을 많이 아끼시는. 그러니까 이사선님은 사지로 지금 몰아놓고 있고 아, 저 1등으로 자기는 대답했는데 매일 아침이라고. 매일 아침이라고. 이거는 제가 요 에피소드는 피리 팀장님, 관장님 못 들으시게 이렇게 눈과 귀를 약간 막아놔야겠어요. 제목을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에피소드. 아니 근데 이게 막상 그분들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사람 뭐 사는 거. 직급이 높다고 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때려치고 나도 또 뭐라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독립서점 같은 데 찾아가 보면은 네. 뭐 김언니 뭐 회사 때려치고 네일샵 차리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되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꼭 바람직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다.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욕망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결정들을 나중에 이제 본인이 만족하냐 안 하느냐는 맞아요. 이제 회사에 남아도 문제고 나가도 네네. 문제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결정 이전에 읽으면 좋을 책이 맞아요. 바로 제가 가는 책이라서. 사실 요 결정하기 꼭 영업 전에 한번 하고, 맞아요. 네. 결정하기 전에 제일 고민하는 게 내가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현명하게 요런 책들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이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이 부분은 인상이 깊었고 청취자분들과 공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네네네.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담은 부분인데요. 네. 좀 그 책의 구절을 읽어드리면 자아 실현이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있다. 그 향상심, 즉 이제 더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나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 모두들 되고 싶은 나를 마음껏 추구해보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변명하지도 못하는 괴로운 상황이 아닐까. 높은 이상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때문에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 자기 폐쇄적인 상태에 빠진다면 자아실현과 향상심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요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도 그런 감정을 추구하는 게 과연 너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요거를 좀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자아실현은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되게 흔하게 쓰이는 예. 표현인데 이제 어폐가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약간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뭔가 더 잘하려고 하고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좋은데 이거를 너무 사회적으로 예. 강요하는 분위기 가 맞아요. 돼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너무 괴롭히게 되잖아요. 맞아요. 요게 또 인정 욕구하고 또 결합하게 되면은 음. 내 스스로를 무수리로 하잖아요. 네. 내가 회사에 더 충성하게 되고.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힘들고 이제 고민하고 계시다면 네.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필요한 것들을 명확히 깨닫고 불필요하게 자신을 이제 소비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네. 아니, 저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가 자아실현, 제2의 인생 이런 말들은 말 자체는 거창하고 또 아름답고 또 뭔가 용기를 주는 말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직장이라는 게 자아실현의 도구의 장은 또 아니잖아요. 그럴 수 예, 약간의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또 직장이라는 것은 그 프로페셔널한 공간이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곳.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 공간이 직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고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사선님은 요 책을 읽고 뭔가 좀 팁을 얻었어요? 저요, 네. 이게 약간 예. 사실 이게 뭐랄까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 네. 같은 거 할 때 네네네. 이제 사실 들었던 얘기하고 일부가 겹치기도 해요. 처음 부분은. 네네. 네, 그게 되게 그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제일 처음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뜻인데 네. 그거를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일을 하면서 네. 이게 하루하루가 힘들면은 조금
잊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상기시키게 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책을 읽고 아 그래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지 그런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정반대의 선택을 예, 내가 정말 이게 정말 아니구나. 예, 여긴 아니구나. 백투더 베이직 그러니까 입사하기 전에 마음으로 정말 베이직한 것으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다시 좀 늦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계시는 이제 김사서님의 책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은 네. 저는 퇴사를 결정한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어떻게 보면 아, 이미 결정하신 분? 네. 예. 그런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오지혜 작가님의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도서를 추천합니다. 지혜로운 생활. 또 이름도 오지혜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은유도 있는 것 같고 제목이 매력적이네요. 네, 맞아요. 예,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지혜로운 생활은요, 독립 출판물인데요.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퇴사,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라는 도서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작가님의 퇴사 전후 일기를 엮은 책이에요. 네. 여기서 지혜는 작가님의 그 성함할 때 지혜거든요. 예, 예. 네, 그 삶의 지혜로움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책이 아니고요. 이제 나 오지혜다운 나만의 삶을 살자 하는 작가님의 의지가 담긴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어드바이스를 주고 뭐 이렇게 남에게 조언하기보다는 나 그대로의 삶, 나다운 네, 맞아요. 삶을 선택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책 표지에도 보시면은 예. 작가님께서 직접 작가님 캐릭터를 그리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백수, 나이 30, 특출난 재능 없음, 돈 예. 거의 없음이라는 메모를 옆에 적어두셨거든요. 예. 이런 메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아주 평범한 우리의 그 이야기를 일기장으로 편하게 엮은 에세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일상적인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요 작가님은 예, 퇴사를 하시고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그 원래 그 커리어가 어떻게 됐어요? 작가님은 이제 예, 광고 홍보학 전공하시고 아, 특별한 꿈이 있으셨던 건 아닌데 이제 예. 모두 그렇듯이 이제 생계를 먹고 위해서 살라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과 같이 회사 입사하셨다가 예, 예. 회사에 입사한 뒤에 기업 문화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모든 네. 면에서 고민을 겪으셨어요. 네네. 하지만 또 쉽게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제 불안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쭉 일기를 쓰시면서 네. 3년 정도를 고민하시고 퇴사를 결정하셨는데요. 아, 예, 예. 이 책은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셨던 과정과 퇴사 후의 모든 일기장이 담겨 있는 도서예요. 그래서 경력은 어정쩡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현실적으로는 없었지만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었고 네. 2년이 흐른 지금 그래도 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네. 말하는 그러니까는 에세이. 어떻게 보면 이건 참 퇴사 후에 제2의 인생을 잘 시작한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퇴사의 과정이 3년이라는 굉장히 예, 짧지 않은 시간 많이 동안 고민하셨- 저더 고민해야겠네요. 다지고 아이고 더 고민하셔야지. 3년도 모자라. 3년 동안 다지고 다지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이걸 준비하신 것 같아서 책 제목은 굉장히 그 가볍고 밝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진지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퇴사가 정말 100%의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맞아요. 하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작가님께서는 퇴사는 분명 불안하고 위태한 결정이긴 하지만 내 선택을 한번 믿어보는 거 그리고 내 행복을 내가 스스로 찾아보는 거 보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 꿈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인가라고 하시거든요.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네, 일종의 요 이게 김사서님이 요 책을 선정한 이유가 제 나름대로 추측하자면 이건 대리만족인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요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요 책 선정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네, 이제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홀가분하고 기쁘다라는 마음보다는
죄책감이나 패배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좀 위안을 주는 도서. 위안을 주는 도서. 네. 당신의 결정을 좀 지지해주는 도서, 용기를 주는 도서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실 테지만 주위에서는 그래도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조언을 많이 얻고 그렇죠. 본인도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조언이 있다면 누군가에겐 해도 괜찮다라는 또 한켠의 책이 있다면 맞아요. 많은 용기를 얻으시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래도 말이. 잘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가 왜 옷 사러 가서도 친구들한테 이미 자기 마음은 80% 갔어. 맞아요. 답장 가라 피팅룸에서 갈아입고 나왔어. 근데 거기서 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 마음이 쓰라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가 아니라 나에 대한 지지. 맞아요. 이를 요구했던 건데 거기서 이렇게 쉽게 너무도 말해서 솔직한. 네, 그렇게 쪽박을 깨는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좀. 마음이 씁쓸하죠. 예. 죄책감을 덜어주는 게 저는 덜어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뭐 진짜 나 과연 이런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걸까? 나만 유독 나약하거나 징징대는 거는 아닐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죄책감을 덜어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만큼 사실 다음 취직을 위한 준비 방법이라던가 네. 뭐 삶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라든지 다음 입사를 위한 실용서 같은 책을 원하신다면은 과감하게 이 책은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주위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열에 8, 9은 신중하게 해라. 그런 얘기. 경험담이신가요? 예. 네. 저도 물론 퇴사를 했지만 이런 고민을 해오는 후배가 있으면 저도 진지하게 좀 더 생각을 해보라. 왜냐면은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의 그런 조언을 받는데 요 책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선택을 지지해 줄게, 응원해 줄게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얻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숨겨진 재능을 퇴사 후에 발견을 하셨다든지 예. 뭐 주식 투자에 성공을 했다든지 예. 뭐 네일샵을 차렸는데 아. 대박이 났다든지 아, 하는 예.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니고. 네네. 그런 한마디가 오히려 더 굉장히 퇴사를 장려하고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에세이인 만큼 에세이의 가장 큰 매력이 네. 공감의 도서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에세이는. 예.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위안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더더욱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내 얘기가 꼭 맞아. 그런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선은 89페이지인데요. 예. 우리는 마치 저마다의 인생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같다. 잠깐이라도 쉬면 큰일 날 것처럼 산다. 빈틈이 새기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군다. 나도 그랬다. 조바심이 났다. 나와 진득이 마주하지 않고 몇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기 바빴다. 그런데도 나는 체념한 듯이 너무 열심히 일했고 이렇게 지쳐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가던 걸 잠시 멈추고 숨 좀 고르려고 한다. 부모님은 어떡하지? 공부 잘하는 딸 서울에서 대학 나왔다고 회사 다닌다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얼른 돈 벌어서 행복하게 호강시켜드리겠다던 다짐은 어떡하나 고민했지만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감히 누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행복에 위해서는 잘 행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예. 적으신 부분들이 네네. 공감이 갔어요. 뭐 예. 퇴사를 결정할 때 나만의 걱정도 물론 하지만 부모님 걱정도 당연히 들고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솔직하게 일기장으로 적으신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퇴사 후에 본인의 그 결정을 지지하는 문구들도 많이 적으셨거든요. 예. 그 중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이전의 것을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그것을 해온 날들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 나를 이루고 있다. 내 안에서 제목을 해내고 있다. 그렇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는 네. 그런 문장을 참 잠깐의 텀을 둘 뿐이지 네.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것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첫 번째 직장을 통해서 쌓았던 경험들과 지혜를 여전히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네, 리셋이 아니라 맞아요. 다 나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왜 오락하면 있잖아요. 아, 두 번째 네. 판에서 죽으면 첫 번째 판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거기에 쏟았던 노력과 그 경험이 그대로 네. 축적되어서 남아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사서님이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여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또 제2의 인생을 네.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결코 여러분들에게 퇴사를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네. 만약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은 이제 뒤돌아 봤을 때, 아, 내가 처음 선택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 선택한 것이 더 좋았다. 혹은, 그래서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다. 내 지금 이 결과를 더 좋게 만들었다. 요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그게 두 번을 고민했다는 것 자체는 네. 더 신중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굳이 내가 가던 길, 첫 번째 길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내가 접고 다시 두 번째 선택을 했다는 거는 네. 뭐 그 사례가 우리 참 많았겠지만 네네. 대부분 좋은 결과 아니었을까요? 뭐 찍기 같은 거야. 처음 네네. 찍은 게 정답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아니,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거 싹 피해가네. 저 같은 경우는요, 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3분 요리 중에 카레를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고민하다. 선물 요리 종류 되게 많지 않나요? 햄버거도 있고 미트볼도 있고. 미트볼도 있는데, 그거. 저는 늘 이렇게, 저에게는 클래식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짜장 네. 짬뽕이냐, 짜장이냐, 카레냐. 예, 3분 요리 된장찌개, 중에. 김치찌개, 와, 물냉비냉. 그렇죠. 물냉비냉. 한국인들은 다 똑같이 그러니까 고민하는 왜 부분이. 하던 고민을 계속 할까? 그래서 저는 어제 짜장을 먹으려다가 3분 카레를 했는데 먹으면서 정말 내가 카레를 선택하기 잘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런 것도 고민이죠. 정말 행복을 잘 찾으시는 선생님.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네. 예. 이사선님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그냥 사실 세상 제일 고민되는 게 먹는 고민인 것 같고. 예.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래요? 네. 근데 또 가지 않은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또 그것도 프루스트. 안 먹은 건 항상 먹고 싶고 그럼 또 다음에 먹으면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떨 때 그런 걸 하냐면요. 이거 정말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사다리 타기를 해요. 혼자 사요?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선택을 이 운명에 살짝 던져놓으면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요 퇴사의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너무 가벼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심각하게 하는 것도 또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때로는 가볍게 가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작가님 그리고 피디님의 투표로 오늘의 추천책을 이제 선정하게 될 텐데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오늘 책 대 책 코너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좀 저도 이제 회사에 다닌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테마에 너무 제가 몰입 감정이입을. 너무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민망하긴 이거 한데요. 준비하면서 운 거 아니야?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 다 꼭 회사를 다니는 분들 아니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고 있건 그렇죠. 뭐 일을 하고 있건 네. 아니면 뭘 준비하고 계시던 조금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 네.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확신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김사선님. 저는
책의 문장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퇴사는 절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보다 나아지기 위한 고민일 뿐이니까 저희의 잘 들으셨다면 네네. 그렇게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북바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퇴사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의 제2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은 오늘 방송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테마, 퇴사하고 싶을 때 읽는 책으로 선정된 추천 책은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김사선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다음 방송에도 꼭 두 분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뭐 퇴사로 붙이기는 듯한 네. 얘기를 했지만 오늘 예, 오늘 녹음실에 뵙자마자 예.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냐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 방송을 영원히 하고 싶다는, 같이 하고 싶다는 강한 네. 긍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사서 이사전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테마와 책을 가지고 나와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항마을도서관, 도봉 아이나라 도서관에서 지혜로운 생활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책, 당신을 읽어주세요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